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12일 일일 불핑 시작합니다. 민심 무섭네. 눈치 무섭네. 야, 이 눈치 빠른 사람들의 행렬. 비트코인 12만 불 정도 이상 갔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6만 불 수준. 그나마 차트도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순식간에 이런 모습도 잠깐 담아봤고요. 테린텐의 회원수가 30만이 넘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였나? 남노 구익 9억 졸기. 신고가 카드라가 현실로 요런 캡처 글들이 신고가 글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루머들 거의 다 사실로 뜨네요. 그리고 이런 글 올리면 기아가 행복해집니까? 예, 집안 제 목숨을 이 민심 이런 민심들 왜 대다수는 소외받고 있으니까 예. 동일한 패턴으로 글을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이 몇몇 사람이 여기를 이제 점령하고 있거든요. 조회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도 많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가 저렇게 죽어간 지도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보통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글들을 좀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목적 없이 글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한 방에 36억 떨어진 압구정 현대아파트 충격에 휩싸인 시장. 이것뿐만 아니고 뭐 헬리오시티라든지 곳곳에 고가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빠져서 호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매물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 무슨 신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쭉 나오고 뭐 매물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든 이 뉴스 그다음에 여기죠. 예, 부동산 감독원 이게 사실 무섭죠. 금융 신용 정보 열람. 나중에 뭐 세금은 똑바로 냈는지 고가 아파트 샀을 때 세금은 똑바로 내고 했는지 이런 절차들을 하면은 이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민심이 무섭네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이유는 막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에 이 좋아요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에 오는 숫자는 얼마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뉴스 언론에서 보통 다루는 것들은 이 소수의 사람들의 내용을 너무 다뤄서 민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자, 공중제비 로봇 아틀라스가 공중제비 돌았던 게 화제가 되었었고요. 어, 이 생산직보다 기자들이 먼저 잘려나간다.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분야들, 와,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해요. 영원한 1등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 사진 한 장으로 영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 뭐 시나리오 조금만 써주면 사진 한 장 주고 시나리오 쓰면은 영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바이트댄스 틱톡 회사죠. 시댄스 2.0을 출시했는데 편집 인력도 필요 없다. 와. 쇼폼 드라마도 저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소라 나왔을 때 얼마나 그 여자 빗물 있는 거 밟고 지나가는 그 영상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시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소라2를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진짜 이 원초적인 웃음, 이 남들 웃음은 전염되고 전파된다고. 저는 요즘에 이 사람 거 보는 재미로, 이 사람 거 보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네요. 서울 아파트 집 사면 손해. 서울 아파트 거래 32% 급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는 아마 AI가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AI가 쓰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서울의 거래량은 1월 달 거래량 5천 건 정도 5천 건, 5,500건 정도 나오거든요. 12월 달 대비해서도 거래량이 더 늘어나거든요. 이딴 뉴스가 2월 12일자 이 새벽에 왜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이미지마저도 제미나이가 생성했고요. 요런 것들 댓글 있죠. "그 집 살던 임차인은 전월세 물건이 줄어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하는 매수 수요도 급증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된다? 이 서울은 사실 대출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으면 밀려나야 되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강제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조차도 되지가 않습니다. 서울의 매도 물량 눈치 무섭네. 야, 남들이 파니까 따라서 파는 게 이거 무슨 메모리 가격 오르듯이 차트가 이렇게 오릅니까?
무슨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듯이 차트가 이렇게 움직입니까? 와 이 기울기 와 예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의 아파트 건당 거래 대금을 보면 비싼 아파트 거래 안 됩니다. 작년에 서울시장이 토호제 해제하자마자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 미친 듯이 됐었거든요. 그때 건당 거래 대금이 14억, 15억 이랬습니다. 지금은 건당 거래 대금이 10억 아래로 내려와 있다. 비싼 아파트 거래 서울에 안 되고 있어요. 평균 매매 대금이 11억, 10억. 작년만 해도 13억 평균 매매 대금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13억이었는데요. 올해는 11억 뭐 요 정도 선에서 주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고가의 아파트 매물은 나오지만 거래가 쉽지 않다. 대구의 매도 물량은 뭐 큰 변화 없이 흘러가고요. 서울은 임대 물량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대구는 또 그 흐름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구나.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서울의 아파트 대구의 아파트 1월 거래량도 2,500 건대 후반까지도 바라볼 정도로 물론 이때 공백이 굉장히 길어서 뭐 한 2,500 건대 그래도 중반까지는 2,500 건대 중반 정도까지 나올래나? 네, 그 정도 거래량 2,500건 예상 거래요. 요때가 되면 요때의 거래량을 알 수 있죠. 긴 설 연휴가 또 다가오네요.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건당 거래대금 대구도 거의 4억 수준. 고가의 아파트가 뒤늦게 많이 발동이 벌려서 거래가 되면서 그러하다. 저가의 아파트 또한 진짜 양극화네요. 사실 양극화보다는 이 층위가 한 5분위로 나눠서 해석하는 게 더 현실에 맞죠. 이 중간층은 제외해놓고 보더라도 이 가격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곳들 우리는 실거래 가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1월 달 거래량 400건 돌파했습니다. 와. 요즘 예상했는데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구 수에 비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도지 특정 구가 뭐 관심을 받아 가지고 거래량이 폭발하고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더라. 중구는 인구 수에 비해서 거래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중구는 인구 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구의 인구 수가 많지를 않은데 음 제 통계 사이트들을 너무 많이 이 즐겨찾기를 해놔 가지고 되게 빨리 찾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음 요거는 다음에 인구수는 다음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바로 안 찾아지네요. 빌리브 스카이 37평 9억 4천. 남산 롯데캐슬 8억 8천 아까 요거 나왔던 부분이죠. 다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면 사람이 그렇게 아까 댓글처럼 화나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요. 상위 20% 정도 아파트만 상황이 나은 상황이고 그 아래쪽에는 뭐 사실 뭐 그래도 집은 사는 가치가 있잖아.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대출 이자 나가는 거하고 이것저것 정말 다 계산해 보면은 아니 10년 전에 집값이랑 지금 집값이랑 똑같은 곳들도 많거든요. 그 집값의 절반 정도 대출 내서 집을 샀을 때 어떤 사람은 뭐 80%가 올라야지 본전이다.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또 사는 가치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한 40% 정도는 올라줘야 본전치기라는 느낌일 텐데요. 본전치기 안 되는 곳들도 많더라. 그래서 대구 집값이 너무 싸다고들 하죠. 그래서 이 가격 비교라는 게 상대적이니까 야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뭐 대구 집값이 그래도 뭐 보통의 수준보다는 조금 낮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그 정도 느낌이지만 사실 서울은 너무 높죠. 대구 대비 인구가 4 배. 그렇다고 아파트 가격마저 4 배 그래도 되나요? 그러면 구미에 있는 아파트와 대구의 아파트 가격 비교하면 또 인구수가 4배 정도 차이 나니깐요. 그럼 집값이 4 배가 되어야 되는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부산과 견주어 봤을 때 부산은 대구보다 한 30% 정도 더 비싸고 뭐 고 정도 수준이면 맞지. 야 이거 4 배까지 차이 나면은 '야 그러면 대구 집이 키 맞추기 하러 가야지.' 서울 집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듭니다. 월배 삼정 거래 따문따문 나오네요. 6억 이상 거래 가액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 대봉서한이 다음 6억 500. 두류역자이 요건 안 봐도 되겠고요. 요 두 개 요 세트로 묶여서 움직이는 아이들 가격 요 가격 아닙니다. 요 가격 아니에요. 대구 오페라 W도 6억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자꾸 뉴비들이 자꾸 등장하고 야 이제 아파트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이제 헷갈릴 정도로 이름도 뭐 센트럴 뭐 동대구에 다 붙어 버리니까 이 어디가 어딘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많이 지어졌습니다. 불과 한 10년 사이에 10년 전에 집값에 머무른 것도 있고 분양가는 그때 대비 2배 이상 올랐을 것이고 침산동도 한때 영광을 조금 뒤로 하는 것 같고 월성동도 예전 같지 않고 칠곡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때 평당 1,000만 원대 이때의 아파트들이 이 전신만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 똑같을 겁니다. 뭐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음. 성당 코롱하늘채 2억 7,500. 이 시청이 들어선다면 이 제일 거진 제일 가까운 아파트 아닌가요? 물론 바로 옆에 붙는 것도 있지만 신청사가 지어진다면 가장 가까울 곳. 이제 20년 차네요. 20년 차. 대곡동 여기도 도원동이거든요. 예, 시내 아닙니다. 예, 달서구에 있는 이 대곡 사계절 타운 58평이 2억 6,800. 고점 대비 45% 하락. 58평이 2억 6,800. 대곡도 그렇고 신매동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신매. 지범시 지산. 지범 18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죠. 제가 그냥 추억을 떠올리듯이 한번 이야기할 뿐이지. 자, 가격 하단 부분은 이렇습니다. 고점 대비 뭐 반토막 나는 것이 예사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손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가격을 유지해야 겨우 뭐 본전 현상 유지 수준인데 이렇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은 1,400에서 1,500 정도. 2년 전 대비는 좀 줄어들었고요. 전세 가격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거. 이건 뭡니까 지금? 전세 가격. 평균의 모습들. 싼 집도 잘 사지도 않고 싼 전세도 잘 안 들어가고 그 뭐 다가구나 뭐 빌라나 이런 것들이 다세대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대한 과거에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이 아파트 키즈들은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생각 못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더 신축을 찾고 평균의 모습은 올라가지만 아파트도 좀 이 노후화되고 이러면 이제 비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자전거 타고 단독 주택 있는 곳들 저 성당동 쪽부터 시작해서 저 서구 저 뒤쪽까지 막 온 골목을 다 해주고 다녔는데 2층짜리 양옥주택, 2층짜리 양옥주택 2층은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거의 집집마다 임대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이제 시절이 가면은 또 저렇게 오래된 곳들 임자 못 만나는 곳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울산 관련된 글을 하나 봤는데요. 울산에서도 울산이 아니구나. 창원이구나. 창원. 창원에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 물론 주택 단지도 있었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 아파트 이 처음에 지어질 때만 해도 이 고급이죠. 지금
두산동 같은 요런 느낌? 네, 두산동 같은 느낌? 일종 일반 주거지가 지어질 때 이때 아파트 4 채를 살 돈과 이때 주택 한 채 살 돈이 똑같았답니다. 근데 지금 시절이 흘러 버리니까 이 유행을 한번 잘못 타 버리니까 지금은 이 단독 주택 이거 4 채를 내 놔야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시절로 바뀌어 버렸다고 하죠. 코인 시장에 잘못 발을 담궈서 야 그 중소기업 뭐 이런 거 있는 거 그 이과장 이런 채널 있잖아요. 막 70% 80% 손실 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스피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100% 이상 예 지수 기준으로 2200이 5300 까지 물론 이 최저점이니까 뭐 2500 으로 놓고 보더라도 2 배가 오르는 동안 야 이거 뭐 잘못 한 가지 선택해 버리게 되면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게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네 김용훈 님 감사합니다.